얼마간의 병가 이후 복직을 앞둔 산드라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동료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부탁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마냥 쉬워 보이지만은 않죠. 한선희 여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별점 1도 없이 5년간 근무하며 정직원으로의 전환을 눈앞에 둔 더마트 직원 한선희. 부러워들 말고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그녀는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문자로요. 강대리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전 정직원 시켜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직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직원이 아니라도 일은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신스루 15번째 이야기, 영화가 해고와 투쟁을 바라보는 방식. 오늘의 영화는 다르덴 형제가 감독한 내일을 위한 시간과 부지영 감독의 카트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주인공들, 그들의 사투를 두 영화는 어떻게 다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l a dit ça. Oui, au moins 3 personnes. 먼저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산드라는 사장을 찾아가 월요일 아침 재투표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재투표가 무엇이냐면 산드라가 병가로 얼마간 쉬는 사이 동료들은 그녀의 복직과 보너스를 두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보너스 1000유로를 선택하면 더 이상 산드라와 함께 일할 수 없고 반대로 산드라와 함께 일하기 위해선 1000유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Oui, je sais. C'est pas toi qui décides, mais tu comprends. Je veux pas te faire perdre 1000 euros. 이미 던져진 회사의 잔인한 주사위에 일자리를 되찾고 싶은 산드라는 주말 동안 16명의 동료를 찾아가 설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Je voudrais bien qu'on puisse vous aider. 하지만 생활형 노동자인 그들에게 1000유로는 꽤나 큰 금액이었죠. 누군가는 생활고 때문에 타일을 모아 팔거나 Excusez-moi. 주말에는 다른 일을 병행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부탁하는 일이 산드라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찾아간 동료들 역시 그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도덕과 윤리 사이에서 강요 아닌 강요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들에게 산드라는 마치 소크라테스 같았달까요? C'est pas moi qui ai décidé de pas vous la donner si je restais. 내일을 위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산드라는 자신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동료들을 찾아 나섭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카트입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내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더마트 직원들. 이게 암만 파리 목숨이라도 이건 아니다. 우리 그날 복도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덤비니까 최 과장이 당황하잖아요. 그녀들은 난생 처음 노조라는 것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해요. 마 인자. 모두가 처음이기에 낯설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옆에 있어주며 어려운 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의를 다집니다. 하지만 커다란 기업 앞에서 직원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넘어 파리 목숨과도 같은 신세였죠. 반찬값이나 벌자고 나온 여사님들을 해볼 테면 해보라는 회사 측의 입장에 노조 측은 파업을 시행하게 되고 내는 안 나간다. 이내 회사는 노조 대표들에게 정직원이라는 카드로 회유를 시도하지만 한 여사님은 특별히 신경 쓰신다네요. 약속했잖아요. 정직원. 그들은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오늘 최 과장이 저한테 노동조합 정리하면 정직원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선의처럼 흔들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혼자는 평소처럼 근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경우가 있어야죠. 하지만 회사나 고객, 가족들까지 그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화의 실제 배경이던 2007년은 특히나 더욱 그랬을 테죠. 최태영! 중에 대체 인력 쓰는 건 불법이에요. 심지어 회사는 파업 기간 동안 생긴 공백을 알바로 채우며 그들이 투쟁하는 링 위에 올라가려조차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그들의 투쟁. 선희와 혜미는 부당한 해고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화 카트는 2007년 이랜드의 홈에버가 홈플러스에 매각되기 전 사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당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시행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이나 다름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너무도 부실해서 오히려 회사가 직원들이 2년이 되기 전에 미리 자를 수 있는 일명 쪼개기 계약을 마치 합법화하는 듯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법이었죠. 효과적인 방법 거부한 건 회사예요. 회사의 입장에서 경영이 어렵다면 인원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갖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두 영화 속 사측은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을 택했죠. 카트의 실제 사건인 홈에버 관련 투쟁은 결국 노조 간부들이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그 이후에도 이마트나 현대자동차 등 여전히 비슷한 전례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분명 그거를 왜 당신이 걱정합니까? 카트와 더불어 내일을 위한 시간이 더욱 안타까운 건 사측은 자신들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척하지만 단지 결정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미룰 뿐이라는 거죠. 다른 방향을 못 보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산드라나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혹은 거절하는 사람 중 어느 한 명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반장의 말처럼 결과적으로 팀을 망쳐놓은 산드라의 행위는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산드라 스스로는 뭔가 성장을 이뤄낸 것 같지만 남은 사람들은 마치 죄인이 된 듯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졌던 그 의문점의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재투표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돈과 저울질 당한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존엄성도 파괴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에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을 테죠. 회사의 종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소재를 다룬 두 영화지만 풀어내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내일을 위한 시간은 다큐에 특화된 다르덴 형제의 작품답게 롱테이크와 핸드헬드 기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주인공 산드라와 주변 인물들의 감정을 이입하며 영화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죠. 그 불편함 때문에 영화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아들 같고 조카 같은 애를 왜 때려요? 카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선희의 아들 태영의 이야기와 같은 서브 플롯을 통해 극적인 요소를 더욱 가미시켰습니다. 시켰으면 제대로 월급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나친 음악이 조금 거슬리기는 했지만요. 어쩌면 흥행과는 거리가 먼,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더욱 필요한 조금은 불편한 두 이야기. 해고와 투쟁에 관한 두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김성재 감독의 소수 의견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개봉했는데요. 여느 훌륭한 법정 영화와 다르게 아주 담담한 톤으로 그려냅니다. 네가 아는 게 뭐야, 임마. 지금까지 신스로였습니다.